안녕하세요, 황사부입니다. 대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대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연성이에요. 대본 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개연성 있게 하나로 쭉 연결하지 못한다면 분석에서 모순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각이나 감정에 제대로 된 흐름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대본 안에서 애매모호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문장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본 분석에서는 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텍스트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하나의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이나 맥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대본 안에 있는 문장을 전체적인 맥락에 맞게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대본 보시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대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내 엄마 같은 여자랑은 절대 결혼하지 마라. 착하다고 능사는 아니더라. 차라리 돌덩이를 끌어안고 살지. 그나저나 남들 사는 만큼은 살아야 되는데 이름값도 못하고. 내 이름이 이말리인데 이말리는 개뿔 백리도 못 가봤네. 자, 이런 대본이에요. 이 대본을 분석하기에 앞서 등장인물의 관계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위에 내 엄마 같은 여자랑은 절대 결혼하지 마라, 이런 대사가 있죠. 이 대사를 보시면 등장인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엄마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 말고도 다른 관계들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대본에서는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설정을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등장인물의 관계를 아버지 아들로 설정을 하고 대본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대본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왠지 모르게 연결이 조금 부자연스럽거나 어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대본을 나눠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실 텐데요. 대본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면 이 대본은 크게 앞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앞부분은 엄마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뒷부분은 아버지가 자신에 대한 신세한탄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본은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생각이 모여서 하나의 대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본을 가지고 연기를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생각을 개연성 있게 하나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 두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개연성의 연결고리는 뭔지, 그걸 한번 찾아볼 건데요. 대본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 엄마 같은 여자랑은 절대 결혼하지 마라.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엄마랑 살면서 도대체 무슨 불만이 있길래,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셨길래 아들을 앉혀놓고 내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는 걸까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길래 아버지는 엄마에 대해서 저렇게 불만이 많은 걸까요? 자, 그럼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엄마가 착한 분이시긴 한 것 같아요. 착하다고 능사는 아니더라. 아버지가 엄마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못마땅한 게 있긴 하지만 착하다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100% 인정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착하다고 능사는 아니래요. 근데 차라리 돌덩어리를 끌어안고 살지, 엄마랑 사는 것보다 돌덩어리를 끌어안고 사는 게 훨씬 낫겠대요. 엄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뭐가 문제길래 돌덩어리를 끌어안고 사는 것보다 더 못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좀 더 알고 싶은데 아버지는 더 이상 엄마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갑자기 자기의 신세한탄으로 화제를 돌려버려요. 그나저나 남들 사는 만큼은 살아야 되는데 이름값도 못하고. 왜 갑자기 아버지는 자신의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한 걸까요? 앞에서 엄마에 대한 불만을 실컷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남들만큼 사는 저 기준이 뭔지 그걸 좀 알아야지만 엄마에 대한 불만이나 또 못마땅함, 이런 것들이 뭔지 그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남들만큼 사는 기준, 그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는 경제적인 게 있을 수 있겠죠. 이 나이쯤 되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통장에 잔고도 어느 정도 돼서 좀 노후가 안정적이고 여유 있게 살아야 되는데 난 그렇지 못해,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런 경제적인 부분이 양적인 부분이었다면 질적인 부분도 가능하겠죠. 지금은 먹고 살만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지만
돈만 벌고 일만 하느라고 남들만큼 그렇게 즐기면서 사람답게 살질 못했어. 재미있게 살질 못했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질적인 부분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남들만큼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는 별로 극적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는데 남들만큼 살지 못했어. 남들만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극적이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후회하고 있는 것들, 그런 구체적인 이유는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 이름이 이말리인데 이말리는 개뿔 백리도 못 가봤네. 아버지는 자기의 이름이 이말리인데 이말리는 고사하고 백리도 못 가보셨대요. 아버지의 불만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려면 저 이말리의 의미가 뭔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말리는 거리에 다니잖아요. 거리의 개념인데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물리적인 거리, 하나는 심리적인 거리. 물리적인 거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야말로 물리적인 거리죠. 먼 거리, 아주 멀리, 이런 걸 의미하는 게 되겠죠. 내 이름이 이말리인데 난 아주 멀리 못 가봤어. 동네밖에 안 다녀봤어. 동네를 벗어난 적이 없어. 그게 후회스러워. 이렇게 멀리 못 가본 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는 여행 같은 거겠죠. 나는 먹고 살고 돈 버느라고 여행 한번 못 다녀봤어. 내 친구들은 괌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유럽도 가는데 난 제주도도 한번 못 가봤어.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심리적인 거리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경제적인 거, 이런 것도 심리적이죠. 남들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통장에 돈도 이만큼 있는데 난 그만큼 없어. 난 그보다 가난해.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부부간의 관계라면 부부간의 거리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은 이 나이가 되면 손잡고 산책도 다니고 둘이 의지하면서 알콩달콩 살아가는데 니네 엄마는 그런 맛이 없어. 그래서 난 평생 외로웠어. 평생 심심했어.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엄마가 돌덩어리보다 못하다고 했는데 그럼 저 돌덩어리는 뭘 의미하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볼게요. 아버지의 불만이 경제적인 거라면 저 돌덩어리는 뭐가 될까요? 그야말로 돌덩어리겠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는 혼자 벌어서 가족들 건사하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엄마가 경제적으로 좀 보탬이 됐으면 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 니네 엄마는 가정경제에 도움이 안 돼. 너무 무능해. 뭐 이런 의미가 된다면 저 돌덩어리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야말로 길에 떨어져 있는 돌덩어리,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용지물에 이런 게 되지 않을까요? 니네 엄마는 정말 착하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야.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아버지의 불만이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인 거리, 여행도 안 가보고 어디 돌아다녀 보지 못한, 즐겨보지 못한, 놀아보지 못한 그런 거에 대한 후회가 있다면 저 돌덩어리는 뭘 의미할까요? 한번 갖다 놓으면 꿈쩍도 하지 않는, 그냥 돌아다니는 거 귀찮아하는, 움직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너네 엄마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경제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살림도 잘하고 다 좋은데 어디 돌아다니는 걸 싫어해. 노는 걸 싫어해. 꼼짝도 안 하려 그래. 그래서 평생 어디 여행도 한번 못 가봤어. 난 그게 제일 후회스러워.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심리적인 거리로 부부간에 그런 알콩달콩한 재미가 없어서 난 그게 후회스러워. 그게 불만스러워가 되면 저 돌덩어리는 뭐가 될까요? 목석 같은 사람. 애교도 없고 표현도 안 하고 평생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지 못한 너네 엄마는 착하고 경제력도 있고 다 좋은데 애교가 없어. 표현이 없어. 그래서 난 평생 외로웠어. 평생 심심했어.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이 대본은 두 가지 생각이 나눠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조금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뒷부분은 아버지의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고 앞부분은 엄마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 이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개연성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면 그건 뭐가 돼야 될까요? 아버지의 이런 신세한탄의 원인이 엄마의 성격 때문이어야겠죠.
엄마의 성격 때문에 아버지가 이런 불만이 생긴 거였다면 자연스럽게 두 생각을 하나로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아들한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 대본의 초목적은 뭐가 될까요? 만약에 아버지의 불만이 경제적인 거라면 아들한테는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라고 얘기하는 게 되겠죠. 어머니랑 여행 다니고 즐기고 이런 걸 못 해본 게 불만이라면 즐기면서 살아, 그게 최고야, 그런 사람 만나,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만약에 부부끼리 알콩달콩하게 재밌게 살지 못하는, 뭔가 애교 없고 무뚝뚝한 그런 엄마를 만나서 지금까지 외롭고 심심했다면, 그게 불만이라면, 이쁜 것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조건도 다 필요 없다, 돈 있으면 뭐하니, 부부끼리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야지, 그게 최고다, 그렇게 밝고 애교 많고 그런 사람 만나라,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대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대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다른 생각이 모여서 하나의 대본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생각을 하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라리 돌덩어리를 끌어안고 살지라는 문장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파악이 돼야만 됐어요. 근데 저 문장만 봐서는 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들을 먼저 파악을 했고, 그리고 앞에 있는 문장들과 연결해서 저 문장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자, 이런 것처럼 지금의 문장의 의미가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항상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에서 지금의 문장을 결정하셔야 돼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다면 앞 상황과 뒷 상황 사이에서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 지금 분석하고 있는 단어나 문장이나 상황은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앞뒤 상황과 앞뒤 문맥 안에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으로 대본 안에 있는 문장을 전체적인 문맥에 맞게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공부하신 것처럼 대본 분석은 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텍스트가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 대본을 받았을 때 하나하나의 문장에 연연하기보다는 지금 분석하고 있는 문장이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걸 파악하는 습관을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운 문장이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석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